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속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도 줄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정책도 달라져야 될 텐데요. 인천교통공사 정희훈 사장과 코로나19 이후의 인천 대중교통정책과 더불어 올 한 해 인천교통공사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예. 인천교통공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대중교통 어디까지 관할을 하나요? 예,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교통 운영을 하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6대 도시에서 나머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다 지하철만 운영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우리 4개의 어떤 시내버스, 또 청라에서 또 강서로 가는 BRT 버스라고 있습니다. GRT. BRT 버스, 네. 또 청라지구 내에서 운행하는 GRT 버스, 또 종합터미널, 또 장애인 콜택시 등 육상교통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이야기할 때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비상이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도 참 변수가 많이 찾아왔죠.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상반기를 좀 평가해 볼까요? 예, 저희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은 어떤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저희는 대중교통을 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승객에게 어떤 전파되면 안 되고 또 특히 우리 직원들한테도 또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또 방역 또 소독 이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어떤 한 6개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이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이 방역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공사 하면 작년에 이 월미 바다 열차가 개통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파가 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우리 월미 바다 열차가 10년 전에 착공해가지고 10년 만에 어쨌든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0월 1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연 이 월미 바다 열차를 우리가 개통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겠다 그런 생각만 사실 저희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누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또 시민들이 월미 바다 열차를 이용하려고 3시간, 4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타시고 하는 그런 것들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인기를 누리던 월미 바다 열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이제 금년도 2월 25일 날 심각 단계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심각 단계가 발표되고 나서 결국 운행을 현재 중지하는 임시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이 굉장히 주춤해졌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동안 한동안 상당히 많이 번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고 또 정부에서 이에 따라 가지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운행을 해도 좋다라는 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네. 또 이 월미 바다 열차는 월미도 상인이나 우리 중구의 그 차이나타운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이 상당히 월미 바다 열차가 서 있는 거에 안타까워하고 빨리 운행 재개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어떤 상권들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인천시에서 8월 11일 날 운행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서 네. 이제 운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월미 바다 열차는요, 개통 70일 만에 이용객 9만 명을 돌파하는 대단한 기록도 세운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8월 11일 이후에는 또다시 관광객이 늘겠고, 또 그렇게 되면 지역의 관광 명소로서 또 톡톡한 몫을 해내겠지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정부의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원래 정원이 46명입니다만 네. 17명만 태우게 됐고 네. 또 거리를 두고 또 손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하는 등등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이제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 또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그 월미 바다 열차에는 4개 역사가 있는데 4개 역사를 테마 역사로 지금 지난 7월 27일 날 완공을 해서 테마 역사도 곧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밖에 이제 승객들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일단 있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고 인터넷으로 사전 예매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자, 8월 11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월미 바다 열차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곳을 꺼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이 지하철이나 버스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한 39% 정도의 승객이 줄었는데요. 네. 금년 6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25%가 이제 승객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이제 학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학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승객은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또 전문가에 의하면은 또 가을에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안심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어쨌든 방역에 우선하는 그런 대중교통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 말까지 약 25%의 승객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지하철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난 6개월 동안은 이제 35%의 임대료를 우리가 감면해 드렸고 네. 또 광고하는 광고주들도 역시 또 35% 감면을 해드렸고 또 최근에 정부도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6개월간도 이번에는 50% 감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수입이 감소하고 또 임대 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난 6개월 동안 따져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액수가 지금 감소가 됐죠. 예. 2020년 손실 금액도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용객 감소로 인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함께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감면 네.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지하철이 승객이 감소해서 저희도 어렵지만은 또 지하철에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또한 동시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는 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저희도 어쨌든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도 더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고요.
인천 1호선의 경우는 개통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시민의 발로 정말 자리를 잡았는데 인천 서구의 경우는 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대중교통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인천 지하철 향후 정책 과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구나 저 계양구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시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시의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지하철을 건설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인천시의 도시철도 어떤 건설 계획을 보면은 지금 뭐 인천이 어디로 가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1호선이 개항에서부터 검단까지 연장을 하는 게 이제 공사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서울 지하철 7호선도 부평구청역에서 성남역까지 지금 연장 공사가 돼서 내년 4월이면은 또 개통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그게 또 성남역에서부터 청라역까지 또 연장이 되고 서구로 계속 지하철이 뻗쳐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인천 지하철 2호선도 검단까지 또 연장하는 그런 계획이 좀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또 서울 지하철 2호선도 서구 쪽으로 연장하는 게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구 또 계양구 이쪽으로 지하철이 이제 많이 계획되는 걸로 봐서 인천의 중심이 아마 서북부 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인천시는 트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램.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건설되고 있는 데가 없는데 트램을 5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네. 그 트램이 건설되면은 아마 그 현재 지하철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지역, 특히 구도심 쪽으로 이 트램의 5개 노선이 촘촘히 연결이 돼서 인천 전역에 어떤 그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운영력을 갖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도시철도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네. 현재 인천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예, 그 현재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나름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설, 철도 차량이나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빨리 어쨌든 개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이제 공사체를 이제 처음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5년간 1,50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연간 300억씩 시설 투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279억의 공사체를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행된 공사체를 차질 없이 또 전동차의 노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노후 변전소를 개량한다든지 하는 시설 투자에 차질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 굉장한 나쁜 추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환경부의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지하 역사의 공조기를 교체한다든지 본선 환기실 집진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역사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차량에
어떤 공기 정화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5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어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시설 개량과 또 교체에 대한 계획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환경에 대한 관심, 특히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좀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안전성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공사 차원에서 이 대중교통 방역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 내내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어떤 방역,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또 특히 저희는 지하철, 버스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방역에는 하여튼 모든 그 회사의 역량을 다 쏟았다. 네. 그리고 이거에는 우리 직원들 2,5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방역을 앞두고 저희는 저희 노조 위원장님과 노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극복을 하자. 그리고 방역을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조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19의 방역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우리 전동차 차량 또 역사, 이게 지금 방역이 꼭 필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일주일에 4번씩 전문 방역 업체한테 그 방역을 맡겨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호선 같은 경우는 계양역에서부터 송도 국제업무지구역까지 다니고 있는데, 한번 회차하고 나면은 계양역에서 이제 또 철저하게 소독을 또 합니다.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고객이 만질 수 있는, 승객이 만질 수 있는 손잡이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독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매번 회차 때마다 꼭 한다. 1호선, 2호선 똑같이 하고 있고요. 또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독을 항상 하고 있고, 우리 또 장애인 콜택시도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덕분으로 아직까지 저희 인천교통공사의 2,500명 직원 중에는 확진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고 있지는 않다. 네. 그건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에 모든 회사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지금 의무화됐습니다. 사실 근데 초반에는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실까요? 네, 이게 마스크 착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직원들이 매일 하고 있고, 또 저희 또 임원들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민원 창구에는 하루에 한 10건 이상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아마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있어도 입 밑으로 내린다든지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간혹은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은 끊임없이 나온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마스크는 다 착용하고 있다. 근데 간혹 이제 착용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영무원들이 가서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핸드백에 있는데 그래서 핸드백에서 꺼내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고 해서 네. 착용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못 가져오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 현재 이제 우리 지침은 지하철에서 내리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마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마스크들을, 비상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비치해 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이 마스크
꼭 좀 착용해 주시고 음. 오늘은 이걸 드릴 테니까 착용하시고요. 다음에는 꼭 착용해 주세요 하면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앞으로 꼭 쓰고 다니겠다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직원들을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착용을 하고 있는데 꼭 몇몇의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네, 아무래도 그건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경우는 이 증차를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상반기 코로나19 변수 때문에 계획하고 해내지 못한 일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 좀 핵심 사업을 짚어주세요. 예, 2호선이 이제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에 시청 쪽으로, 남동구 쪽으로 오는 교통시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항상 그 교통 체증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2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오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노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워 때는 굉장히 혼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통공사는 이 증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섯 대, 총 12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모든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전동차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8월 말에 한번 현장에도 제작 현장에도 가볼 생각입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어떤 내년도에 어떤 납품이 되면은 그 각종 시험과 또 영업 시운전을 통해서 연말에는 어떤 투입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열차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러시아워 때 3분 22초인데 이게 3분으로 줄어듭니다. 22초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워 때 혼잡도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인천의 대중교통 정책과 함께 올 한 해 인천교통공사 계획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정희훈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